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순환 기간부터 1차 시험 전까지 과목별로 공부 비중을 어떻게 두셨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1차 점수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그냥 그 순환 기간에 해당하는 과목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 싶으면 그냥 경제학 같은 거는 좀 꾸준히 하시면 좋으니까 추가로 경제학을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초시, 제시 다 이순환을 국제법까지 실강으로 들었어서 아침에는 피세 수업 듣거나 뭐 공부하고 점심에는 오후에는 그 2차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1차 공부하고 집에 와서 뭐 10시부터 뭐 12시까지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더 걸리면 그 이후까지 2차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순환 기간 때 1차, 2차를 3번 연속 병행하였는데요. 보통 1차 시험은, 1차 과목은 인강으로 좀 빠르게 배속해서 듣고 2차 시험은 2차 과목은 실강을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듣는 시간이 그만큼 있으니까 결국에 시간 배분은 한 12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1차 시험에 한 4시간, 2차 시험에 한 8시간 이 정도 공부한 걸로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그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시 공부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이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고시기를 빨리 탈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돌이켜 보건대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진짜 부끄러움 없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내가 쓴 답안지를 기반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답안에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잘 서술할 수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그 다음에 글씨도 조금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은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위에서 많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결코 막 정말 수제다 쟤는 이런 애는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누가 그냥 끝까지 계속 놓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지금이 제일 힘드실 시기 같은데 끝까지 그래도 놓지 마시고 계속 앉아 계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올해 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아직은 실력이 막 밖으로 현출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좀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 뭐 한 번에 안 되고 뭐 이렇더라도 언젠간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좀 근거 없는 그냥 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뭐 미국 배우가 한 말 중에 좀 와닿는 말이 있어서 그 열정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더 중요하게 끈기 없이는 마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덴젤 워싱턴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다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끈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한 반환점을 넘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과 끈기 이런 지속성 이런 거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20년도, 21년도 모두 외교사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국제정치 공부 중에서 외교사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합니다. 외교사 공부를 얼마나 자세히 할지가 감이 안 잡힙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공부 방법에 간단하게 소개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최대한 빠지는 점 없이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제관계사랑 세계 외교사 저는 한 번씩 최소한 정독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최대한 다 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요약서 같은 거를 하나 딱 두고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다 보면 삼순환 기간에 1차 기간 때 조금 소홀했어도 그게 다시 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지금 시기에 뭔가 물론 이제 채연이가 말한 대로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제일 완벽한 방법이지만 지금 시기에 뭐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 삼순환 가면은 신인석 선생님이 외교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문제마다 집중을 해서 내가 한번 정리해본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사 문제가 정말 너 외교사 알아 몰라. 너 이거 몇 년에 일어났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정도도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후에 또 선생님들이 이제 특강도 많이 열어주시니까 그거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사 공부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 좀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외교사 공부가 그냥 외교사 문제가 나왔을 때만 적는 그런 외교사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외교사는 녹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답안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국제정치학 문제에서도 그런 외교사 문제를 빗대어서 사례를 써주면은 답안 내용도 차고 이 사람이 은연중에 외교사 공부도 하고 그런 국제정치학적 감각이 있다는 것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사 공부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처음 공부했을 때 바로 그런 세계 외교사나 국제관계사 이런 책들을 바로 읽기는 또 현실적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외교사 특강 이런 좀 요약된 것을 보거나 또 책 중에서는 저는 국제관계사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초시에 읽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냉전 이군욱 교수님이 쓴 냉전이라는 책도 좀 얇은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런 그 국제 정세를 매우 그 압축적으로 잘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수험 기간 중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가 특히나 그 극도의 불안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진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같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해도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내가 어떤 결과를 받더라도 진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면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는 진짜 알차게 살았다라는 생각에 조금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특히 잠잘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날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플을 활용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가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도록 그냥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이런 불안감이 공부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면 병원을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게 저도 막판에는 너무 불안해서 이게 불면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좀 많이 방해되는 수준까지 와서 약을 좀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험이 끝나면 다 해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 먹는다고 너무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짜 일시적으로 내가 이 순간을 버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이제 평소에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편이었는데 이 시기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제가 우울할 때마다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거 시험 붙을 것 같지가 않다.
정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막 살 거다, 막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가 불안한 거는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고 한다면 채은이가 말한 대로 불안감한테 여지를 안 주는 게 정말 그냥 그나마 최선이에요. 그래서 여지를 안 주려면 뭔가 그런 기미를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독서실 하루 빠진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거, 그게 그나마 좀 이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더 하면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은 그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불안한 이유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인데, 모의고사에서 일정한 성적을 유지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런 불안감도 좀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미 그 연차가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그런 답안 실력의 향상, 자신과 그런 자신이 쓴 답안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모의고사를 써봤더니 이런 실력 향상이 있었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학 국제법 이순환 수강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그 각자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자면 첫 번째로 답안 특강에서 얻어가야 할 점, 연습해 봐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수준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답안을 계속 여러 번 구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세미나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 중에서 또 통찰력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한번 수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고 답안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무래도 답안 특강에서 최고 답안 퀄리티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벤치마킹 잘하면은 정말 얻어갈 게 많은 특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좀 초점을 두고 수강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통합 논술 접근 전략 준비 시기, 문제 접했을 때 사고 순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결론 잘 쓰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국제정치학에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소문항 1, 소문항 2, 소문항 3이 있으면 이 전체 소문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플로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 쓰시기 전에 글의 방향성을 우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향성에 해당되는 문제 제기를 서론에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약간 신문 아까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의 사례들, 최근 현안들 같은 거를 끌어다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결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서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보여질 수 있는 결론을 쓰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조금 여력이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받은 질문은 뭐였냐면, 우선 기출 답안 작성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일단 이 스터디는 3순환 때 진행을 했어요. 2순환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정리하고 1차 공부 진행하는 데도 바빴기 때문에 3순환 시기에 이제 시작을 했고,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40점에서 60점 정도 100점의 문제를 썼습니다. 제가 100점짜리 문제를 쓰는 스터디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2시간 동안 문제를 쓰니까 진이 빠져서 피드백도 못하고 좀 이렇게 논의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40점에서 60점 정도 100점을 하는 스터디를 좀 찾은 것도 있었고, 피드백은 일단 답안을 시간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냥 피드백 이렇게 답안 첨삭하듯이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이 스터디가 특이했던 게
제가 그 학원에서 해주는 스터디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리더님이 되게 이제 아는 게 많으신 분이셔서 그분이 이렇게 거의 강의를 해주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특이했던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시게 되면 좀 토론을 좀 많이 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분명히 답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받은 두 번째 질문은 타 수험생의 답안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이제 두려고 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국제 정치학 부분을 말하자면 뭐 특이한 뭐 정말 관련 이슈에 빠삭하다든지 보면은 주위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고 뭐 지식이 막 넘쳐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어서 저는 어디다 이제 강조를 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론 틀을 쓸 때 내가 누구보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변수 같은 거 확실히 잡아내보겠다. 이 부분에 초점을 뒀고 그리고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차를 내가 뭐 조문이나 뭐 사례나 판례나 이런 거를 막 남들보다 막 알지는 못하지만 목차는 정말 누구보다 보기 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좀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그 점이 좀 제가 그 두 과목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받은 마지막 질문은 이종우 선생님 수업 국제법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따로 정인석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김대순 선생님인가요? 네. 그 교재를 봐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질문은 요즘 경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문제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실전에서 경제 문제 푸실 때 시간 분배 어떻게 하셨나요? 인데요. 이것도 그 질문 주신 분이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얼마 정도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학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지금 이순환 이제 막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순환에 막 진입했다면은 당연히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우선 조바심을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력이 많이 쌓여서 이제 실력 자체의 부족보다는 이제 보다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제학 풀이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제 생각에 경제학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모형이 나오거나 어려운 계산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에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모형보다는 어려운 계산을 빨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모형은 평소에 이미 좀 숙지가 돼 있다면은 잘 쓰는 거고 사실 숙지가 안 돼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도 이미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사실 쓰기가 어려운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전에서 바로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어려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료 해석 같은 거 풀 때도 그랬는데 천천히 한 번에 푸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올해 경제학 2문도 되게 수식이 복잡했고 이게 수식이 복잡한 어떤 쉽게 나오면은 풀다 보면 내가 맞는 방향으로 풀고 있구나 계산 결과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데 올해 2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수도 많고 내가 분명히 제대로 풀은 것 같은데 답이 너무 복잡하게 나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다시 계산하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한 번 풀 때 천천히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서 내가 나온 답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정치 필독서 읽으면서 밑줄 정도만 쳤는데 필독서를 읽고 나서 따로 하신 효율적 정리 방법이 있나요? 인데요. 저는 좀 한 3년의 수험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한 7, 8권 정도의 그런 책을 교과서를 읽은 것 같아요. 수험 국제정치학을 같은 수험서를 이제 초반에 했지만 점점 쌓여가면서 그런 교과서들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책을 읽는다면 정리를 반드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 다 단거나, 태연이도 말했지만 단거나에서 결국 시험 전날에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는데 각 과목을, 그런 단거나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이 책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효율적 정리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냥 조금 그냥 묵묵히 우직하게 그냥 그런 기술적인 측면 없이 정리를 했는데, 보다 제 생각에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기본 수험서를 하나 삼으시고 그 수험서를 먼저 좀 정파를 하시고, 책을 읽을 때는 그 수험서에 없는 내용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시험에서 쓸 수 있겠다, 난 너무 어려운 그런 구체적인 지식보다는 항상 내가 시험에서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시험 문제 이 정도까지가 좀 출제될 수 있을까? 좀 너무 좀 오만한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시험 문제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2차 시험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가의 중점을 두고 좀 정리할 부분과 정리하지 않을 부분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변환의 세계 정치 같은 책을 보면은 그 줄글로 처음에 읽을 때는 그 본문이 너무 좀 읽기는 읽히는데 정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왈츠 이유나 국제정세 이해 같은 교과서들은 정리가 좀 쉽게 되는, 그 글이 좀 정리하기 쉽게 쓰여진 책으로 생각하는데, 변환의 세계 정치 같은 책들은 그 본문 내용을 그 수험 적합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 본문 말고 그 중간중간에 그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글들이 있거든요. 변환의 세계 정치 보면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더 출제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변환의 세계 정치 한에서는. 그리고 피셋 1, 2주 전까지 경제 풀이량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괜찮은 목표인가요? 요즘 경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라서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대답하자면 비추천합니다. 그 이순환까지는 제가 들어도 좋고 들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순환도 피셋 시험 보기 한 달 반 전까지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학원에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짠 것이 결국엔 2차 시험과 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의 그런 작용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 2주 전까지 경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 생각엔 피셋과는 좀 상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하신 이런 고민이 좀 수험생들이 많아서 예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좀 와닿았던 게 있는데, 한 이순환 끝나고 2, 3주 더 경제 풀이량을 그렇게 조금씩 가져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3순환 시작해서 하루 이틀만이면 다 할 정도의 시간이고 양이거든요. 그래서 2, 3주를 그렇게 조금씩 경제 풀이량을 2순환 끝나고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때 한 달 반, 2달 정도는 1차에 몰입하고 3순환 시작해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한 문단당 몇 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마 국제 정치학을 염두에 두고 주신 질문 같아요. 이게 제가 한 문단당 몇 줄이 적당하다 이런 기준을 제가 제시하기 너무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자신이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데,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올해 3년 차에 연습 모의고사 때나 아니면 실전에서 나왔던 한 문당 길이는 답안지 한 페이지에서 한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분의 1이 한 문단으로 그 정도로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또 그 문제에 따라서도 가변적이니까 좀 참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지를 못 내신 분도 있고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너무 밋밋하게 이 세 분을 좀 소개해가지고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이야기하면서 뭐 조금씩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세 분 다 올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동우 씨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학이
88점인가? 85점. 85점. 제가 가리킨 학생 중에 국제정치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아까 중간에 얘기한 것 중에 외교사 녹여낸 그 부분이 아마 채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채은 씨는 국제정치학은 76점인가요? 그리고 국제법도 아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70점대 후반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혜원 씨는 국제법이 76점인가요? 국제법이 73. 73? 네. 그리고 국제정치도 아마 그 정도 78. 그래서 뭐 굉장히 높은, 아마 다른 때 같으면 다 최고 득점대일 텐데 세 분이 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마 본인들이 그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좀 현실적으로 글 쓰기 위해서 노력들을 엄청 많이 했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들어봤더니 전달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전달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질문지 못 내시고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죠. 네. 언어논리에서 논리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언어 논리? 네,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언어 논리 어떻게 공부했냐? 언어 논리에서 논리 영역을 어떤 식으로 논리 영역을 어떻게 공부했냐? 누가 답하실래요? 그리고 이건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공부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는 풀 때도 이게 20개씩 잘라서 풀었는데, 논리는 모든 이제 앞에 20문제, 뒤에 20문제에서도 제일 끝에 풀었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 걸려버리면 이게 막히는 게 너무 이제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일단 순서는 맨 끝에 풀었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논리 문제도 똑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한 거는 이걸 내가 그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써서 풀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서 정리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구구절절 막 계속 쓰면 뭐 풀 수야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 최소한의 것만 써서 풀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제 기호화하고, 그 다음에 그 명제들 대우를 또 기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 1차를 시험 본 지가 조금 돼가지고 오늘 또 좀 2차 위주로 생각을 해서 뭐 바로 얼마나 좀 좋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언어 논리 그 논리 파트가 결국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가미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우선 그런 총알이 있어야지 그 풀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스킬들은 결국에는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 시중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각각 모의고사에 적용되는 스킬을 우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또 유형별로 어떤 스킬이 좀 적합할지를 좀 문제를 풀면서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기호화를 나의 식대로 쓰면서 나의 식대로 쓰는 그런 쓰면서 풀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리 풀이법을, 그러니까 기술을 좀 배워놓으면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동 오빠가 말해준 것처럼 수학적으로, 약간 기술적으로 이거를 시간에 빨리 풀겠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거 두 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미래 얘기긴 한데, 삼순환 시기에서 이제 삼순환 수업도 듣고 스파르타 수업도 들으면은 그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국제법이랑 경제학이랑 국제정치 중에서 그 답안 초안을 작성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거는 이제 국제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문단의 연결고리도 중요하고 그
그 가장 실제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국제 정치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초안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여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답안을 작성할 때 그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방송 이게 좀 촬영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다시 리플레이스를 좀 해야 되는데 질문이 두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삼순환하고 스파르타를 만약에 같이 병행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시험장에서 초안 잡는데 시간을 얼마큼 썼는지 이게 질문인 거죠. 네. 누가? 삼순환 스파르타 같이 해봤잖아.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스파르타반이 오전 9시에 아마 모의고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일찍 와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자습하는 시간을 갖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강평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평은 인강으로 그냥 빠른 배속으로 들어서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따로 자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보통 삼순환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오후 시험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또 오후 뭐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자습 시간 위주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는 거의 안 해서 저는 스터디보다는 내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체화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자습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채연이랑 똑같이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 인강으로 그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후에 실강으로 그 삼순환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도 활용을 했어가지고 저녁에는 스터디 할 때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이후 자습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순환 때는 거의 뭐 새벽 2시 넘어서 거의 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네. 그다음 두 번째. 다 같이 말할까? 그 과목별 그런 목차 잡는 것과 답안 작성 시간 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 정치학이 이제 출제 의도도 분석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조작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글을 유기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 어쨌든 그 목차 잡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사실 그 풀어보면은 모든 과목들이 그 목차에는 또 그런 국제정치학만큼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통합논술은 근데 그 긴 제시문을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로 목차를 30분? 근데 30분으로 잘 안 잡혀요. 한 40분 이상적으로 보면 30분이라 생각했는데 40분 정도 목차를 잡았던 것 같고 30분에서 40분 사이 다른 과목들은 다 20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시간이 120분이면은 20분에 맞추면은 그 100분 동안 10쪽을 써야 되는 건데 그 마지막에 그 글씨를 써보면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한 쪽을 다 쓰면은 그게 딱 한 1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분을 넘기면은 이제 통합논술 같은 경우는 한 3, 40분 목차를 썼으니까 10쪽은 다 못 쓰고 한 8쪽 이렇게만 썼던 것 같은데 다른 과목들은 20분씩 목차를 잡고 최대한 한쪽에 10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9쪽, 10쪽까지는 채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좀 일문이 뭐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가버리는 바람에 2문이랑 3문을 일단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쓰고 그다음에 2문, 3문 쓰면서 1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고 국제법 같은 경우에도 한 15분 정도 썼던 것 같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초안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이랑 답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그 작성을 했거든요. 왜냐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크게 드는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답을 도출해내겠다는 느낌으로 초안 시간을 최대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통합논술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정도? 네, 왜냐면 그것도 되게 양이 많고 빡빡하게 쓸 게 많아서 일단 최대한 초안 시간 조금 절약해서 문제 쓰는 시간에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20분 잡고 썼고 다만 이제 통합논술은
그 아까 정우 오빠가 말한 대로 그 제시문에서 되게 긁어오는 게 많아요. 왜냐면 통합논술은 약간 주제가 생소한 게 많으니까 뭐 머리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논술만 30분 정도 잡고 나머지는 저도 20분으로 잡고 거의 끄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다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쓰기 위해서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미국의 인사를 얼마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론을 쓸 때 뭐 인상 깊은 뭐 지도자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어떻게 자료들을 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국제정치학의 글감 중에 좀 인상적으로 앞에 서론에 넣거나 아니면 뭐 입증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했냐 이게 질문이시네요. 누가? 저는 일단 따로 그거를 뭐 이렇게 시간 내서 모으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때그때 최고 답안이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보면 뭔가 친구들이 되게 잘 쓴다 그런 인덱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훔쳐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그냥 뭐 정리까지는 아니고 문서화해서 아 이때 써야겠다 아니면 어떤 인덱스가 딱 그 주제에 되게 잘 맞는다 이러면 이제 그 주제 그 관련 이론 정리한 거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이 정도 해서 이건 전 그렇습니다. 저는 신문을 매일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이슈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정리하지 않고, 서론에 이거 인용하면 되게 인상적이겠다 싶은 것들을 뭐 탈근대 이슈, 미중 관계, EU, 중동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슈별로 나눠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서론을 갖다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해놨고, 인덱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GDP나 뭐 미중 간 국력 격차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정리해서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채은이랑 같이 그 신문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에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거고 그런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 수험서나 교과서도 모두 좋지만 이게 개정 시기 주기가 이제 하루하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세를 다 따라가려면 신문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신문에서 그 주목할 만한 어구나 쓸만한 어구를 좀 찾아서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교과서를 다 읽으시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교과서를 그런 정리하는 것도 그런 교과서 정리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좋은 문장들을 따로 빼서 그런 인용할 만한 그런 수첩에 그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표 같은 거는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시프리 자료나 사실 지표 같은 것도 인터넷상으로도 많지만 교과서나 수험서 상에도 되게 많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어쨌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하루하루 그냥 한 번에 하긴 어렵고 하루하루 차근차근히 하면서 이번에 오늘 이걸 정리했으니까 이 표현은 다음 모의고사 때 무조건 한번 써보자. 뭐 먹히든 안 먹히든 이게 통하든 안 통하든 한번 최대한 써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해 놓은 걸 쓰려고 마음 먹어야지 시험에도 그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 수면 시간 관련해서인데 모 강사님에 따르면 삼순환 시기에 뭐 2시간이나 뭐 혹은 뭐 그보다 적게 자면서 이제 계속 보고 쓰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뭐 수면 시간이 뭐 대충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 그 PPL 때 원장님이 하루 종일 필승만 하면 내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 뭐 저녁 시간에는 쉬라고 하시는데 뭐 그때 정말 쉬셨는지 아니면 1차 하셨는지 2차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1분부터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1분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문제가 이건 좀 알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막 100점 따라가지고 그만큼 띄어쓰고 뒤에다 나머지 문제 쓰고 그랬는데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계속 신문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하루에 자기 전에 15분 정도씩 요새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정리해 볼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서 네. 그 질문이 네 가지시고, 첫 번째는 수면 시간 관련한 거고, 두 번째는 피셋 할 때 그 저녁 시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고, 세 번째는 1문이 좀 어려워서 2문하고 3문은 좀 쓸 수 있을 때 그러면 공간을 비워놓고 쓰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게 세 번째 질문이고, 네 번째는 저녁에 신문을 조금 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그러면 세 분이 네 가지씩 다 설명하려면 조금 많으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해서 간단히. 네. 제가 그럼 1, 2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시간은 일단 제가 뭐 2시, 아까 2, 3시에 자서 뭐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4, 5시간 정도를 잤는데, 2, 3시간 아까 뭐 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제 주위를 봐도 제가 적게 자는 편이었어요. 4, 5시간 자는 것도.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피셋 캠프 할 때 저녁 시간에 쉬었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제 일단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순환 정리를 끝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정말 쉬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면 시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규칙적으로 7시간 최소한 자라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7시간을 자면서까지 삼순환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되게 불안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깨어있는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상쾌해요. 그래서 깨어난 상태로 정신을 맑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저는 이 7시간 수면 시간 확보를 수험 기간, 그러니까 4, 5일간 2차 시험 있잖아요. 그 기간 내내도 7시간 이상을 잤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진짜 잠을 많이 잔 편인데도 충분히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1문을 답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답안 작성하셨냐의 그 질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분량 배점상 보고 좀 띄워놓고 2문, 3문을 먼저 할 수 있으면 그걸 최대한 먼저 쓰고 이제 쓰면서 1문을 고민하는 식으로 했고, 이게 왜냐하면 2번, 3번 문제를 완벽하게 쓴다고 해도 1문을 못 쓰게 돼버리면 진짜 점수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더 쓰고 골고루 다 써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 문제 푸는 거에 풀었었고, 마지막으로 신문 정리가 자기 전에 15분 정도 투자해서 정리하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완전 두서없이 정리하시진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근대 이슈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문 관련해서 조금 경험담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좀 남들과 좀 차별화됐던 부분이 신문 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종이신문을 구독해서 읽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직접 배달이 오는 그 종이신문을요. 그 신문 읽는 거, 그냥 인터넷으로 읽는 거 자체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공들여서 얻은 거에 조금 더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을 이제 읽다 보면은 종이신문하고 다른 점은 자신이 좀 눈에 끌리는 그런 이슈들만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폰으로 보게 될 텐데, 이게 인간의 의지가 또 신문을 보겠다 했는데 또 다른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이런 부가적인 좀 종이신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국내 정치는 잘 안 읽겠죠. 국제정치학을 위한 신문이니까. 근데 국제정치 섹션에서도 자신이 원래 관심이 없던 부분도 어쨌든 그 지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눈이 그 지면에 가게 돼 있으니까 다 접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를 직접 가위로 자르면서 정리해서 단권화 시켰는데, 저는 그래서 한 3년치 보니까 엄청 신문 부피가 좀 크니까 엄청 좀 두꺼워졌는데,
그런 거를 정리를 좀 직접 어쨌든 그런 행위, 가위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단권화시키는 행위라는 공을 들이는 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한번 무기로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신문 읽는 거 좋고 뭐 정 안 된다면 그렇게 15분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그 마음에 드는 기사는 잘라서 보관하고 마지막 삼순환 기간 때는 그 신문 그 모음집들을 또 각 신문 기사마다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단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2차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마지막 한 달 어떻게 보내냐인 것 같은데 세 분께서는 마지막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냐면 특히 마지막 한 3주 정도 되면 학원 수업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그 전에 공부했던 거를 좀 숫자의 공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한 달의 공부 기간도 앞에 3주 안에 한 2달 정도를 또 거기에 좀 맞게 준비를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 시험 직전, 그러니까 시험 바로 전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이제 알차게 썼냐 이게 질문이시네요. 네, 저는 마지막 한 달에는 일단 국제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리한 거를 계속 읽어서 그걸 정말 내 걸로 만들도록 그냥 딱 그 이론이 나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했고 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답안들을 여태까지 시험 본 것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과연 이 이론에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계속 훑어보면서 그런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경제는 뭐 계속 문제풀이 반복한 거고 그리고 그 국제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거 계속 회독해서 거의 정말 외우다시피 해서 갔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백지 암기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계속 활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그쯤이면 이론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테니 그거는 계속 백지 암기법으로 해서 계속 써보는 느낌으로 반복을 하시고 외교사 같은 거 휘발성이 높다 보니까 외교사를 거의 마지막에 진짜 집중해서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 내가 쓴 답안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암기 같은 거 계속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돌렸고, 네, 경제학은 마지막까지도 문제풀이를 집중하면서 최대한 전범위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식으로 좀 골고루 하루에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조금씩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2차 시험을 이번에 올해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거를 스파르타반에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삼순환과 다르게 스파르타반은 사실 한 달까지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주 전까지 수업이 있던 걸로 기억해서 보다 좀 더 그런 학원의 그런 체계성 속에서 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한 달보다는 2주를 어떻게 보냈냐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간들인데 정리했던 자료들이 많을 건데 그 2주 동안에는 내가 이전에 이미 정리하고 해서 그 출연하는 그 엑기스 자료들을 또 한 번 엑기스 즉 짜는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 없는 자료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 좀 정말 진짜 엑기스의 엑기스를 모으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더 단권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각 과목을 한 2주 남기고는 하루에 그 3과목을 다 한 번씩은 다 보려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최대한 회독수를 늘리고 마지막 2주는 이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고 눈에 발라서 외우는 단계거든요. 이미 많이 외웠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아예 이해는 이미 다 했어야 되는 시기고 사실은 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외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계속 눈에 바르고 그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는 경제가
이제 1순환에서 2순환 넘어오면서 난이도가 확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그냥 5급 공채 문제뿐만이 아니라 입학고시 문제들도 많이 출제를 하셔가지고 그 더 경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데 그 경제 문제집을 어떤 거를 푸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경제학 문제집 어떤 걸 풀었냐 이게 질문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텝 2, 그 김진옥 선생님 스텝 2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왜냐면 스텝 3는 너무 그 어려워가지고 많이 안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맞습니다. 저도 스텝 2, 3를 3순환 때는 진짜 한 최소 2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고 국제경제학은 모의고사집 풀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기출문제집을 좀 많이 안 봐서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좀 여력이 되시면 기출문제도 확실히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크게 다를 거 없이 스텝 1, 2, 3, 그 2, 3를 이제 그 이순환 이후에는 많이 본 것 같고 똑같이 또 국제경제학은 국제경제학의 집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3순환 되면은 매일마다 모의고사를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문제 풀이 범위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도 사실은 반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출제 원리랑 경제학적 모형만 안다면은 그 안에서 또 계속 그 모양만 다르지 다 같은 원리에 기반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런 문제 풀이량을 계속 뭐 늘리는 것이 다다익선이 아니고 일정한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더 수험 적합한 경제학 공부인데 제가 설정한 그 바운더리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스텝 2, 3, 1, 2, 3나 국제경제학의 집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질문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또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합격자분들한테 이제 가끔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정보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본인들이 공부했던 게 아마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애써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좋은 알찬 정보를 주신 세 분에게 고맙다는 박수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